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멀티플레이 하면서 영화 리뷰하는 디비손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엘리자베스 하베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리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구독자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가지로 장비도 부족하고 여러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갖고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꿈이 있다면 이 채널을 좀 잘 성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좀 생각할 때 한 번쯤은 좀 참고로 좀 볼 수 있는,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정보성으로서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좀 심심하실 때 자주 좀 들려주시고요. 좀 부족한 면이 많지만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리뷰 들어가 볼까요? 이 엘리자베스 하베스트라는 영화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푸른 수염을 모티브로 한 영화고요. 푸른 수염 얘기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하는데 간단히 좀 말씀드릴까요? 호기심 많은 부인이, 귀족에게 시집간 부인이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그 방을 들어가 보니 전부인들의 시체가 있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귀족이 그 여자도 또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빠들이 와서 그 여자를 구해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모티브로 이 영화도 열지 말아야 될, 남편이 열지 말라고 하는 방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방에 과연 뭐가 있을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영화를 홍보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푸른 수염이라는 동화를 아시고 이 예고편만 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예측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예측이 바로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답을 말씀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그 부인, 그 젊은 부인, 아주 아리따운 그 부인의 복제품들이 그 방 안에 있죠. 네. 이 엘리자베스 하베스트는 구조 자체, 스토리 자체는 상당히 단순해요. 푸른 수염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는 영화인데, 감독이 좀 반전을 주고 싶었던 건지 조금 그대로 따라하기는 좀 그랬는지 굉장히 많이 비틀어 놨어요, 관계들을.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5명 정도로 그냥 요약이 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스토리도 단순하고 나오는 등장인물도 단순하고 배경도 딱 그 저택이에요. 그냥 그 저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영화가 끝까지 채워져 있죠. 근데 이렇게 되게 단순한 영화인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또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이를테면 올리버는 아들이 아니라 헨리의 유전자를 복제한 남자라든지, 클레어가 시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자죠. 헨리의 그 실험에 동조를 하고 헨리와 그 실험을 이어가지만 또 나중에는 헨리를 또 사랑하게 되는, 연모하게 되는 그런 과학자로 나오고요. 근데 헨리를 또 사랑하는데 자기를 또 짝사랑하는 올리버에 대해서, 헨리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올리버에 대해서는 또 되게 냉정해요. 올리버도 결국은 헨리죠. 헨리의 유전자를 한 거니까 헨리죠. 올리버도 클레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 부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엘리자베스 복제품들을 또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짝사랑하죠.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게 구조가. 누가 누구를 얘는 얘를 사랑하고 얘는 또 얘를 사랑하는데 얘의 유전자를 갖고 막 복잡하게 막 만들어 놨어요. 헨리도 자기 희귀병으로 죽은 부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엘리자베스를 또 사랑하는 듯 하지만 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또 성적인, 나중에 이제 욕망이 뒤틀려서 성적이고 또 살인에 대한 그런 욕망으로 좀 뒤틀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구조를 효과적으로 잘 살렸다면 모르는데 잘 살리질 못했어요. 자, 그 얘기는 영화 스토리를 좀 그래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복잡하니까 이 스토리 소개 영상 간단히 좀 보시면서 스토리를 좀 정리하고 영화 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신비로운 분위기의 엘리자베스. 그녀는 헨리를 따라서 집에 도착합니다. 그 집에는 올리버와 클레어가 그녀를 반깁니다. 공주처럼 생활하는 엘리자베스. 남편은 어느 날 이 방만은 들어가지 말라 당부합니다. 무료한 일상 속에서 그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엘리자베스는 그 방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에서 그녀는 자신의 복제인간을 만나게 되죠. 갑자기 클레어와 올리버가 집을 떠납니다. 박사는 약속을 어겼다면서 엘리자베스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집에 돌아온 올리버와 클레어와 함께 그녀의 시체를 묻죠. 얼마 뒤 새로운 엘리자베스가 또 등장합니다. 역시나 박사는 금지된 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엘리자베스도 또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집을 떠나는 클레어와 올리버. 반복이죠. 예상대로 박사는 그녀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녀는 겁에 질려서 칼을 손에 쥐게 되죠. 박사와의 몸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그만 엘리자베스가 휘두른 칼에 박사가 죽고 맙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상황을 눈치채게 되고요. 그때 갑자기 클레어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갑니다. 혼자 남게 된 올리버는 엘리자베스를 도울 듯 하지만 사실 그는 헨리처럼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마취하고 그녀의 발에 사슬을 채우고 도망 못 가게 하죠. 클레어의 일기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되는 엘리자베스. 그녀는 올리버를 유혹해서 탈출을 하려 합니다. 탈출에 성공하려는 그때 갑자기 제2의 엘리자베스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혼란 속에 그만 총을 발사하고 말죠. 그 총에 올리버와 엘리자베스가 죽고 맙니다. 다시 집에 돌아온 클레어와 마주치는 새로운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는 드디어 집을 나갑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제 스토리 좀 아시겠죠? 자, 이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평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는 단순한데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그 구조,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뭐 이런 구조를 잘 살리지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헨리와 클레어라는 이 두 과학자가 엘리자베스 실험을 두고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워나가는 그런 스토리죠. 클레어도 헨리를 좋아하고 헨리는 또 엘리자베스라는 복제품을 통해서 전 부인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또 살인에 대한 그런 뒤틀린 욕망을 또 채워가고 있고요. 헨리와 클레어를 중심으로 오히려 엘리자베스와 헨리의 얘기처럼 영화 예고편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헨리는 초반부에 그냥 죽어버려요. 엘리자베스가 휘두른 칼에 죽어버리잖아요. 실제로 그 영화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올리버와 엘리자베스, 또 헨리와 클레어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비중이 크다면 더 클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클레어도 그 일기장 같은 그 내용을 통해서 상당히 영화 속에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죠. 하여튼 이 복잡한 구조를 위기 심리 묘사를 잘 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미난 영화로 만드는데 실패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장소가 한 군데잖아요, 여러분. 그냥 헨리의 집이잖아요. 장소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죠. 보통 B급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죠. 장소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 묘사나 어떤 위기 같은 설정들을 중간중간 넣어서 관객들의 이 영화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끌고 가죠.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든지 뭐 맨 인 더 다크라든지
대부분의 B급 영화들 보면, 스릴러나 공포 장르의 영화들을 보면 장소가 뭐 한 군데 많아야 두 군데 정도거든요. 근데 그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콰이트 플레이스에서도 괴물에게 발각당하지 않으려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 관객들이 좀 땀을 주게 만드는 그런 설정을 만들잖아요. 맨 인 더 다크도 마찬가지고요. 시력이 없는 그 어두운 집의 공간 속에서 서로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관객들에게 되게 스릴러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럴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엘리자베스가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복제품을 보고 나온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왜 남편한테는 안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남편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남편이 또 안 건지 모르는 건지 그런 약간 그 미묘한 상황들, 아슬아슬한 상황들을 연출을 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었고요. 또 캡슐에서 한 명이 또 중간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 집안에 엘리자베스가 두 명인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끝낼 게 아니라 두 엘리자베스가 만나게 되는 과정, 만나서 지금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진실이 뭔지 알아가는 과정, 알고 나서 이 집을 탈출하기, 올리버를 벗어나서 이 집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작전을 짜내고 그 과정에서 위기가 오고 올리버와 격투가 벌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위기감 설정으로 그렇지 못하고 그냥 생뚱맞게 나중에 갑자기 올리버랑 엘리자베스가 막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제2의 엘리자베스가 나타나서 총을 쏘면서 두 사람이 결국 다 죽게 되죠. 허무하게. 그런 부분에서 좀 맥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경찰도 찾아오는데 항상 박사가 자기를 맞아주다가 엘리자베스가 그를 맞거든요. 그러면 평소와 다른 그 느낌을 받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으로 영화를 좀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끌고 가면 훨씬 더 긴장감 넘치게 이 장면이 연출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온하게 엘리자베스랑 일상적인 대화 나누는데 그냥 올리버가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맥 빠지는 거죠. 뭐 박사가 2층에 쉬고 있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형사가 그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확인하려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긴장감 넘치게 얼마든지 조금 더 길게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게 굉장히 아쉬운, 그래서 영화의 그 재미를 많이 떨어뜨린 연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볼거리라면 역시 뭐니뭐니 해도 에빌입니다. 에빌이. 예, 연기를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엄청난 비주얼을 보여줘요.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거죠. 이 여자가 출연한 그 매드맥스도 이제 비주얼 담당인 거죠. 예, 임모탈의 여자들 중에 한 명이죠. 그 비주얼을 담당한 거죠. 어떤 연기로 뭘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워낙에 출중한 그 외모를 가지고 관객들에게, 대중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이었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단역이나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잖아요. 여주인공. 대사도 많고요. 솔직히 연기를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비주얼이 독특하고 개성이 강하고 볼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냥 외모 자체가 볼거리다 보니까 그 에비리가 사실 이 영화를 관객들이 하품을 내뱉지 않도록 끌고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오로지 에비리 하나가 관객들의 그 지루함을 상쇄시켜주고 있는 영화다. 그 노출 장면도 솔직히 좀 나오고요. 예, 남자 관객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출중한 그 외모에서 굉장히 상당히 센 노출이 나옵니다. 예, 뭐 가슴 노출은 기본이고요. 그 전라 노출신도 짧지만 있어요. 예, 큰 키에서 또 굉장히 멋진 모델 몸매에서 나오는 그런 그 아우라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재미 외에는 사실 그렇게 별다르게 이 영화가 정말 재밌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영화라서 좀 실망을 한 영화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에비리를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가수들도 요즘에 많이 연기자로 데뷔를 하잖아요. 연기력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델들이 훨씬 더 연기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시면 대중들에게 어떤 대사보다도 어떤 이미지로 그 옷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또 그 디자이너가 원하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직업이잖아요.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 수업, 뭐 발성이든 뭐든 연기 수업만 잘 되면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강점을 가진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은 비주얼적으로 훌륭하고요. 굉장히 그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연기력만 좀 연습이 잘 된다 그러면 굉장히 배우로서 대중성을 지닌 배우로 성장할 수 있겠죠. 이 영화에서 나오는 노출신도 생각해보면 패션쇼장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몸매가 훤히 드러난다거나 뭐 가슴 노출이 된다거나 심지어는 전라 노출이 된다거나 그런 패션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에 대해서 자기 몸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연습이 이미 많이 돼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노출신을 찍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멋있게 예쁘게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여유롭게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수보다는 모델이 훨씬 배우로 전향을 했을 때 굉장히 강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배우 언뜻 바로 생각해보니까 이솜씨도 생각이 나고요. 수연씨도 생각이 나네요. 네. 수연씨도 지금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죠. 네. 매력이 되게 넘치잖아요. 또 큰 키에 또 그 큰 배우들하고 또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뭐 어려움이 없이 잘 이렇게 적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솜씨도 옛날 생각해보시면 마담 뺑덕이라는 그 영화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이었는데 굉장히 그 정사신도 그렇고 굉장히 여배우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연기였죠. 근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역시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그 노출이라든지 이런 그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인한 그리고 이제 그 매력 있는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예. 이솜씨도 지금 굉장히 연기 잘하고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드라마 영화에서 이제 비중 있는 역할로 지금 자리를 점점 잡아가고 계시죠. 수연씨도 뭐 말해 못하고요. 예. 수연씨도 마찬가지고. 이 에빌이라는 모델의 그 엄청난 비주얼적인 매력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화적인 스토리적인 또 그 재미난 영화를 찾는 분들이라면 조금 많이 아쉬운 그런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주는 평점은요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예. 3점도 사실은 에빌이 때문에 드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영화 한번 보시면 또 재미없어 할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킬링타임용으로는 괜찮은 영화입니다. 그냥 꾸준히 보게 되는 그냥 쭉 보게 되는 영화이기는 해요. 워낙 에빌리가 멋있으니까요. 자, 이 영화 리뷰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